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로 아닙니다. 조폭이나 군대에선 순회의 결정과 명령에 하부 조직원은 복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정당은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집합체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소유물도 아니며 국민의 것이자 당원이 것입니다. 당원은 누구나 당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국민은 누구나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결정되면 존중하지만 정책 결정 전에는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토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저도 국민이자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이고 1370만 경기도정을 책임진 행정관으로서 경기도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권여당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는 보건위기일 뿐 아니라 경제위기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지사는 의료 방역뿐 아니라 경제 방역에도 힘써야 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따라 더 심해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늘리고 중소자영업자의 매출과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를 내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형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경제정책은 결정한다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과 준비 그리고 실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므로 위기가 시작되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현대 행정은 종합행정이고 사람과 팀이 공존하는 종합행정에서 특정 시기에 특정 행정이 중요하여 그에 집중하더라도 다른 행정을 포기하거나 방치할 수는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부상으로 치료받으면서도 숨은 쉬고 밥은 먹는 것처럼 방역행정이 시급해 그에 집중하지만 경제행정을 방치하거나 경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논의가 방역을 방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재난지원 대상과 시기 금액 등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자 이를 두고 밤길을 들었다거나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당론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일 뿐이고 당론결 정전당원의 주장은 모두 주장일 뿐 어떤 당원의 말은 당의 입장이고 어떤 당원의 말은 반기일 수 없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당원 간 건전한 의견과 논쟁을 불협화음이나 반기, 투쟁으로 갈라치기 하며 분란을 조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와 다릅니다. 당이 결정하면 당원으로서 당연히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도민대표이자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치열하게 논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기득권자와 미래통합당은 왜 가난한 사람에게 더 주자고 할까요? 미래통합당이 기득권 부자 정당임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럼 미래통합당이 왜 가난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자는 선별 지원에 목을 맬까요? 진실로 부자를 희생시키면서 다수 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것일까요? 서민의 혜택을 줄임으로써 부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치적 레토릭이라는 생각이 오해이길 바랍니다. 선별 지원은 재원 조달이 어렵습니다. 이미 확보된 재원을 집행하는 것이면 가난한 사람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세금을 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고액납세자에겐 혜택이 없고 소액납세자만 혜택 보는 제도는 조세 저항 때문에 재원 확보가 어려워 지출 확대는 불가능해집니다. 선별 지원은 재원을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부자의 부담과 서민의 혜택을 동결시키고 저부담 저복지에서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조세 부담과 복지 총량 증가를 가로막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선별 지원 주장은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 장기적 측면에서는 서민 복지를 고정시켜 부자의 부담 증가를 막는 교묘한 전략으로 미래통합당의 기본 전략입니다. 학교 급식이 그랬고 아동수당이 그랬고 기초연금이 그랬습니다. 개인은 이익을 늘리는 것이 능사지만 정치에선 모두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정책은 언제나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재원을 확보해가며 하는 정책은 재원 마련에 기여하는 고소득자들의 조세 저항이나 정책 저항이 없게 해야 실현 가능합니다. 서민 선별 지원은 고액납세자의 조세 저항과 복지 정책 저항을 불러 오히려 서민 복지 총량을 고착화시키고 부자들의 조세 부담을 낮추게 됩니다. 선별 지원은 국민 통합을 저해합니다. 정치에선 효율만큼이나 통합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선별 지원을 하면 지원제 회사는 세금은 많이 내고도 제외되어 억울할 것이고 지원 대상자는 어렵게 가난을 증명한 후 선정되어도 저소득자 낙인 때문에 서러울 것입니다. 국민을 통합해야 할 국가는 서러운 지원 대상자와 억울한 지원 제외자로 나눠 국민을 갈등하게 하면 안 됩니다. 빈민보호 정책이나 자선 사업이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정책이라면 고액 납세자를 우대하지 못할 망정 차별하는 것은 평등 원칙 위반입니다. 학교 급식을 선별 지원하려다 결국 보편 지원으로 결정한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80-20 사회가 아니라 이미 99일 사회입니다. 하위 50%나 80%나 지원을 차별할 만큼 소득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50%와 50.01%는 왜 차별해야 하며 지원 여부 구분선은 어디에 그어야 할지 기준조차 없습니다. 기준선을 설정해도 기준 총조금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소득, 재산, 부채 등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불명확합니다. 조사와 판단에 엄청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고 조사 판단의 정당성과 신뢰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굳이 선별 지급하다 결국 전원 지급으로 선회한 아동수당의 경험도 되새겨야 합니다. 이번 총선 당시에도 선별 지급하려다 국민 여론에 밀려 결국 전원 지급했습니다. 선별 지급을 주장하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국민의 뜻에 굴복하여 1인당 50만 원 지급을 다급하게 제시했습니다. 선거 때든 선거 때가 아니든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때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면 오해를 받습니다.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하위 50%에 60만 원 줄 돈이라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30만 원씩 지급하면 됩니다. 남는 돈으로 하는 빈자구호 자선 정책이 아니라 세금으로 하는 국가의 위기 극복 경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부자기득권 정당의 운명을 벗을 기회입니다. 고액 납세자의 조세 부담 증가를 막고 서민지원 총량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선별 지원 정책 포기는 미래통합당이 부자기득권 정당의 오명을 벗는 길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상식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진정한 친서민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배달앱 실태조사 결과 뉴스입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으며 배달 음식점들은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답했고 이 수수료는 배달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음식 가격 인상, 음식 양 줄이기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 독과점 등 배달 시장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 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앱 가맹점 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내 2,000개 외식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앱 거래 관행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배달앱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와 배달 음식점의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 실태 등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도 개선과 신규 정책 발굴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 조사는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주점 등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외식산업중앙회 소속 배달앱 가맹 음식점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곳, 경기 800곳, 인천 400곳이며 조사 기간은 6월 5일에서 7월 7일, 약 1개월이다. 업종별로는 한식, 치킨, 중식이 가장 많았고 비프랜차이즈 업체가 63.3%, 프랜차이즈가 36.7%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식 배달 음식점 2,000곳 중 92.8%는 배달앱 민족에 입점돼 있었으며 평균 1.4개의 배달앱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입점 이유는 업체 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어려워서가 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이 45.3%였다. 이런 이유로 점주들의 94% 정도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배달앱 출시 이전에는 업체 홍보를 전단지,
또는 스티커로 했지만 출시 이후 배달앱이 60.5%를 차지해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맹점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 이외에 별도로 리뷰 작성 시 사이드 메뉴 등 추가 음식 제공, 할인 쿠폰 발행, 배달비 지원 등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사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 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를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 값을 올리거나 메뉴, 양 축소,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 절감 등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수료가 더 인상될 경우 이러한 소비자 비용 증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 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며 광고비,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상한제 도입, 영세 소상공인 우대 수수료율 마련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달 음식점 10곳 중 8곳 이상이 계약 체결 전 배달앱에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음식점의 나열 순서에 대해 안내와 설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출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많은 점주들은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순부터 보여지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소비자는 배달 음식점과 메뉴를 선택할 때 리뷰, 별점이 높은 순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해 다소 차이가 있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서는 음식 배달점의 74.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현재 공정위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반대 이유로는 광고비,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81.4%로 가장 많았고 고객 영업정보 독점으로 영업활동 제한, 광고 외 배달 대행, 포스, 부가 서비스 등 이용 강요 우려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월 1회 이상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도 함께 진행됐다. 응답자의 96%가 음식 배달 시 배달앱을 사용한다고 했으며 이유로는 주문, 결제 편리와 음식점 리뷰 참고 등을 들었다. 소비자 역시 배달앱 합병을 반대하는 의견이 58.6%였는데 광고비,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음식값 인상, 배달앱 할인 혜택 축소, 음식질 하락을 이유로 들었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추진에 발맞춰 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달앱 독과점으로 인한 대안으로 수도권 지자체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배달앱 생태계 구성, 공공배달앱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 27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배달앱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시범지역을 선정해 10월 중순부터 운영, 후 2021년 16개 시군으로 확대, 2022년에는 31개 시군 전역에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6개 민간 배달 플랫폼이 참여해 배달 중개 수수료를 0에서 2%로 대폭 낮춘 제로 배달 유니온 앱 서비스를 오는 9월 중순부터 시작하며 인천시는 현재 인천이음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이나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제로 배달 유니온 및 공공배달앱 도입을 통해 배달앱 간 공정한 경쟁 유도는 물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